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터키 이스탄불 코츠 대학의 독일 역사학자 타릭 시릴 아마르의 강의 한 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유럽, 제2차 세계대전, 냉전사의 아주 정통한 학자입니다. 아마르는 러시아가 서구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현대 국가지만 오늘날에는 서구보다 훨씬 더 잘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경제가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국가가 부유층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은 반면 네오리버럴리즘에 찌든 서방은 부유층이 국가 이익을 지배하고 훼손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그는 진단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이런 장점에 힘입어 전례 없이 잔혹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이겨내고 서방보다 훨씬 효과적인 군산 복합체를 보유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지만 소설에서 고전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 기원이 유럽이나 더 넓게는 서구와 연관되는 특정 문화적 전통 내에서 주요 세력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단결되어 있지만 서방은 그렇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는 달리 지정학적 실체로서 서방의 사실상 수도인 워싱턴은 서방의 위성국 내지 속국, 즉 형식적으로만 독립된 민족 국가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외연 제국을 지배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그는 말입니다. 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러시아와 서방의 정치 체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학습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아마르는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의 경우는 학습 곡선이 있고 그 곡선이 멋지게 상승 곡선을 그린다는 점에서 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반대자들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를 대대적으로 속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해 서구, 특히 유럽 엘리트층의 현재 학습 패턴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실상 평평하고 닫힌 원을 형성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발전이 없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나토 확장 차제 약속부터 민스크 협약에 이르기까지 서방의 체계적인 악의에서 비롯된 거짓을 믿으면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 모스크바는 대화와 현실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책이 열려있지만 감정, 희망, 그리고 알라스카 회담 같은 일시적인 화해 분위기에 휘둘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러시아 지도부가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요 목표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을 설령 다른 명칭으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후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출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사용자들의 권리 확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의 성급한 회담을 크렘린에 강요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들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속고 또 속은 러시아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고집은 고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냉전 이후 장기적으로 추진해온 속임수를 통한 확장 전략과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대리전을 통해 강대국 러시아를 몰아내려는 최근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한 상황에서도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듯합니다. 나토는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아직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기 외교 습관입니다. 서방은 매우 흥미로운 협상의 대부분을 스스로에게 한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서방이 구조적으로 단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자기애적 습관의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서구가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만의 독백만 할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터무니없고 매우 해로운 환상입니다. 소위 의지의 연합이란 것도 대부분 유럽 국가로 구성된 느슨한 임시 집단으로 전후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배치하려는 황당한 계획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속적이고 혼란스러운 노력에 대한 서방의 논쟁과 주류 언론의 보도만 따른다면
중요한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서방은 지정학적 독백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방 지도자들이 러시아 측에 귀를 기울인다면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길 텐데 자기네들끼리 떠들고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유럽이 자기 페이스대로 나가면 결국 러시아에 패배하게 될 것이고 협상 파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마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럽 속국의 움직임을 말리지 않는 데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미국은 이미 유럽의 속국들을 은밀히 무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환상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둘째, 워싱턴도 유럽 국가들처럼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와 그의 팀은 유럽 국가들의 갈 곳 없는 연합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모스크바와의 협상에서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의 세 가지 입장 중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것은 단 하나, 첫 번째 입장뿐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입장은 워싱턴이 유럽만큼이나 학습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또다시 2주라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먹히지 않으면 러시아에 맞서는데 다시 박차를 가거나 아니면 대리전을 끝내지 않으려는 유럽 국가에 맡기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 트럼프는 유럽에서 손을 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돈 들어가는 일은 유럽이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그래도 워싱턴은 트럼프에서 학습 능력은 생겼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